같은 얘기지만 사실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또 해야 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 많지 않아서 최대한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뉴로 피드백 우리가 전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자신의 뇌파 정보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뇌 발달에 필요한 뇌파를 스스로 조절하여 뇌신경 네트워크를 발달시킨 최첨단 뇌훈련 기술이라는데 여러분은 이걸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해요. 뉴로 피드백을 지금 설명하는 시간은 아닌데 실제로 뉴로 피드백을 내가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지가 여러분이 상담을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그렇지만 이걸 지금 우리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넘어갑니다. 자, 뉴로 피드백 상담을 할 때 중요한 건, 어, 네, 중요한 건 객관적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듬어주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뇌파로 보여지는 부분들을 충분히 읽어드리고 상담을 하면서도 그분들이 굉장히 절망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은 이렇습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보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당신이 잘못되거나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에너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힘이 든 겁니다라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보듬어줘야 되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 정말 다들 점쟁이 소리 한 번씩은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들떠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면 안 된다라는 거야. 당신 이래서 이래. 이게 문제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태에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그 부분이 뭐 선생님이 안 좋아서, 선생님이 나빠서, 선생님이 뭐 마음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지금 선생님의 뇌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에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자책하실 이유가 아니에요라고 그분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분의 마음을 보듬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그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연령별 주파수 다 기억하시죠? 그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모르면 옆에 펼쳐놓고도 그분하고 같이 보여주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자료로 준비해서 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보면서 우리가 각 연령대마다 이런 기초율동 연령 기준이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에 맞습니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지는 그거보다 더 높네요. 그럼 지금 현재 뇌가 어떤지. 그리고 물론 기초율동 그거 하나만 보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앞에 또 세타 델타가 어떻게 뜨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뇌파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그 공부를 하고 정확하게 우리 뇌파 읽는 방법, 각각 뇌파가 어떤 지수,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 많은 지수들이 있잖아요. 그 지수들마다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거 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되세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그분들 각각 지수들마다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객관적 지식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했을 때 가끔 굉장히 인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인지가 걱정이 되는데 대뜸 이러면 치매 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인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수면 때문에 인지가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각각 뇌파, 자기 조절 지수 형태, 그리고 각각 지수마다의 점수를 파악하고 또 연관돼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까지도 우리 전무님이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놓으셨고요. 그걸 기본으로 지식은 장착을 하시고, 객관적 지식을 장착을 하시고, 거기에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별도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각 지수마다의 순서대로 쭉 상담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각 지수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고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뇌파도 측정을 하고 훈련도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으니,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뇌훈련 사례들을 이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또 간혹 사례가 너무 과해서 이 내담자의 정보가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내담자의 정보 하나하나는 굉장히 어, 소중하고 또 그분의 삶을 우리가 또 뇌파를 통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뇌 상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우시더라고요. 자기도 자기가 안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르지도 않아. 내 상태가 나도 문제가 있어라는 걸 아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원인을 찾아서 이래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셔서 저랑 뇌훈련 하시고 이제 반응을 한번 보시자고 얘기하니까 가실 때는 조금 위로가 되고 안심이 돼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뭐 각 지파 지수들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를 하기에는 조금 지금 무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모델링이 돼 주셔야 돼요.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매일 자기 조절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자신의 뇌파를 얼마만큼 자주 측정해 보는지. 어, 뇌 훈련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내 상태를 보고 나의 상태를 내가 잘 어,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서, 아, 저도 여러분이 훈련을 하시면서 좋아진 게 좋은 사례가 되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안내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이랬습니다. 제 뇌파가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면서 이때 뇌파 상태였을 때 저는 어떤 상태였었는데 뇌훈련을 하면서 저의 뇌파도 이만큼 좋아졌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모델이 돼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의 뇌파가 기초율동이 분명하게 나와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내 것도 기초율동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좋은 모델이 돼서 이전에 나의 안 좋은 뇌파,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뇌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제 거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기초 율동을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게끔 훈련이 되어지고 뇌파를 측정해서 그렇게 좋은 모델이 될 만한 뇌파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앞으로 지속해서 우리 뉴로피드백, 뉴로하모니, 특히 파낙토스 사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부분들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디딤돌은 올라갈 때만 튼튼한 게 아니에요. 내려올 때도 튼튼해야지만 무너지지 않고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뉴로 하모니가 그걸 해준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했냐면, 어, 단계 단계 천천히 올라가요. 좀 저희 거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어떤 분은 일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호전이 딱 됐다가 그게 이제 좀 지리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격려하면서 갈 것인가요? 저희 거는 느리지만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간다라는 거를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저는 그런 실험도 해보시길 바래요. 제가 저희 이쪽에서 이제 발달장애 친구들을 하다 보니, 음, 약으로 계속 이제 그걸 해보겠다고 하는 친구, 그리고 훈련을 계속하는 친구. 근데 둘 다 끊었는데, 훈련을 끊은 친구는 안 무너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며칠 동안이라도. 근데 이 친구는 하루도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들이 좀 되지면 그분들한테도 정확하게 우리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지금 이 튼튼한 디딤돌을 만들고 가는 거다, 우리가. 그래서 그 디딤돌을 만들어서 이 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지면서 점점 단단해지면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게 되더라도 툭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걸 우리 내담자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뉴로 피드백 상담이라고 해서 일반 상담과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상담을 우리가 객관적 사실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서 상담을 하게끔 해야 될 거잖아요. 아니, 훈련을 하게끔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저희가 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청과 공감이죠. 네, 경청은 뭘까요? 경청은, 제가 얼굴이 안 보이니까, 경청은 눈과 귀와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눈하고 귀로만 그냥 내가 아니라 정말 그분의 마음이 생각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정확하게 내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같이 동의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공감은 점점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다양한 생각, 감정들을 함께 느끼는 거가 공감이라고 해요. 근데 경청과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말투, 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성품이라고 보거든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분들에게 공감도 잘해주고 말투가 되게 부드럽고 그들의 말을 좀 이렇게 당길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청과 공감을 잘하려면 먼저 나를 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하루를 시작했을까요? 예, 말씀은 이제 혼자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공감해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공감하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정서지수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뇌가 너무 힘들어서 내 얘기도 남한테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그냥 내 속에다만 담아두고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공감해주는 것도 힘들어지거든요. 왜? 내 마음도 모르고 상대방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저거가 내가 힘든 거에 비하면 가벼워 보이니까. 그래서 자꾸만 그런 부분들에서 공감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 말인즉슨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공감해 주는 거가 되게 필요해요. 오늘 아침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공감해 주고 나오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 정말 한 5초만이라도 눈 감고 여러분이 오늘 나는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줬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던져준 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자기 효능감을 배가시켜주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상대방들한테 감사, 칭찬, 격려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내용까지 다 자세히는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공감으로 이제 내면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하고 연결을 하면 내 마음이 좀 평안해져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잔잔하니까 내 말에서 나가는 말이 힘이 있고 평안한 말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의 힘은 여러분 마음의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 여러분의 영혼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제가 어떤 분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또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상대방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너무 빠르고 강하게 자기 얘기만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끔 그게 저희 타나톡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서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속도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면 상대방도 나한테서 그래도 좀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근데 벌써 저한테 전화를 해서도 얘기를 할 때, 선생님, 이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요! 이렇게 되게 빠르고 급하게 이미 막 급한 마음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상대방은 되게 나는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그쪽에서 급하게 말이 들어오면 갑자기 이쪽에서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뭐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조절 지수 상담을 하면 그 안에서 그분의 성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성격이 딱 파악이 되지만 그분의 성격과 그분의 어떤 그 상태에 맞게 그분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상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되게 느긋한 분인데 내가 말이 빨라. 그럼 그분은 우리 말이 안 들려요. 근데 또 이분 굉장히 성격이 급한 분인데 내가 말이 너무 느려. 그러면 그분도 제가 답답하면 내 안에서 내가 어떤 목소리 톤으로 이분하고 얘기를 나눠야 될지가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긍정의 에너지를 연결을 해서 스스로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조절이 스스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 조절이 잘 돼야 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또 결국은 이제 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건 본심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끔 제가 늘 이제 여러분이 내담자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이분을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분을 만나는지, 근데 이분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한테 물건을 팔기 위함인 건지, 사업을 하니 제품을 판매도 해야 되겠죠. 근데 제품 판매보다 저는 그 사람을 돕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품을 판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꽉 차 있으면 그 부분이 나도 모르게 어느 말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게 그분한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때부터 거부감을 느끼게 돼요. 실제로 제가 모 사업자들의 내담자였던 분들한테 전달받은 얘기예요. 너무 강요하고 너무 나한테 물건 팔려고 하는 그 의도가 너무 보여서 불편하고 그 사람하고 안 하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종종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의 동기부터 살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 그냥 판매만 할 것인지. 근데 판매를 하고 나면 반드시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관리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관리도 해줘야 되지만 또 훈련을 오게 되면 여기 혹시 센터장님, 센터나 뭐 대리점에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키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서 훈련이 되져야만 그분을 통해서 사례가 나와지고 그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또 소개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단순히 사업적 목적으로 이분한테 어떤 판매를 해서 내 수익을 올리는 거가 먼저 되면 그 부분은 뒤의 결과들은 썩 좋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봤을 때요. 아이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말 습관과 태도, 성품을 가꾸는 데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말 습관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주로 어떤 말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어, 자기 말을 하루 얼마 동안 녹음을 해 본다든지요. 내가 사용하는 주된 말들을 한번 노트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말투는 논리가 아니에요. 감정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에서 말투는 그냥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이 이제 대화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조금 감시돋친 듯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혹시 간혹 간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말 습관이 결국은 버릇이 되고 그 말투가 나의 대화의 주 지배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투도. 여러분이 혹시 말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정말 내가 천천히 말하는 거, 내 귀에 들려지는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는 거 필요하고요. 너무 느리면 또 그거를 빠르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투는 결국 내 마음의 동기, 내 태도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뉴로피드백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말습관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장점 이야기해 주는 거. 오신 분도 내담자에게도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가 처음에 라포 형성이라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오셨는지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는지,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음, 들어오실 때 보니까 되게 성품이 좋으신 건 이렇게 얼굴이 되게 편안해 보이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뇌파가 궁금하셨을까요? 하고 여쭤봐도 되고요. 그분의 좋은 포인트들을 잡아서 칭찬해 드리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이제 뇌파상에는 안 좋다고 나왔는데 인정 안 하는 분들 꼭 계시거든요. 그럴 때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그냥 그러니까 뭐 뇌파가 이러는데 뭐 당신이 아니라고 이게 아니고요. 그분한테 저희가 뇌파상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요할 수는 없는데 뇌파상에 이렇게 나왔다고 알려드리는 겁니다라고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돼요. 실제 저한테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이 저한테는 전부 아니라고 하고 가셨는데 자기 지인한테는 야, 거기 완전 무슨 거기는 의사야? 어떻게 나 이렇게 병원 갔다 온 것까지 말도 안 했는데 병원에서 하는 얘기들을 다 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제가 거기에서 만약에 그분하고 다투면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뇌파가 이렇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분은 마음이 상해서 그분한테도 이런 얘기를 전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전달하니까 그분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 전달 받은 분이 또 궁금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뇌파 분석을 하면서 얘가 이러니까 나는 몰라 이런 식이면 안 된다라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껍데기만 친절한 말투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너무 오버해서 과한 리액션을 한다든지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내 말투에는 하나도,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하자면 오시라고 하는데 반가움은 하나도 없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간혹 어떤 분한테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좀 불편한 분한테 친절은 해야 되겠고, 근데 불편은 하고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너무 가볍게,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하고요. 훈련을 지속적으로 일기 위해서는 동일합니다. 겸손하게. 나도 역시 이분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는 태도를 저는 갖기를 바래요. 그분들이, 저희한테 좋은 교육 재료를
제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말이 급해졌습니다. 겸손하게 다가 그분한테도 내가 배울 게 있다라는 태도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 친절, 정직하게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분하고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주는 거. 시간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내는 비언어적인 사인을 좀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훈련하실 때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그분들이 뭘 불편해하는지 모르거든요. 말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혹시 이런 부분이 좀 어떠세요? 라고 찾아가서 얘기하면서 그분한테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돼, 좀 속상하세요? 뭐 이런 것도 얘기 같이 좀 중간중간 해봐 볼 수 있는데 훈련하니까 훈련하는 동안에 집중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 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건 그분들이 더 지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그분들이 좀 힘들 때 옆에서 잠깐 환기도 시켜드리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 특히 집중력 훈련할 때 관역에 잘 안 맞아서 속상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안 맞았어요. 이거 할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편안하게 중앙에 맞추려고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점점점 좋아진다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해보세요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훈련 초기에 분명한 지침을 지켜서 해주셔야 돼요. 그 지침을 기본을 훈련실에 여러분이 뭐 사무실이든 어디든 뭐 노트에든 들고 다니시면서 안내를 해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센터에도 훈련할 때 지켜야 될 규칙이 벽에 붙어 있고요. 또 이 훈련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전부 다 안내해서 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훈련할 때, 이 훈련이 어떤 데에 도움이 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벽에 전부 다 안내돼서 붙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얘기해 주시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훈련 경험. 특히 힘들어하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질문만 계속 잘해도 그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 좀 힘드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늘 훈련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우리 훈련 일지 다 적게끔 하시잖아요. 거기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같이 이제 나누면서 그렇게 도움을 주면 그분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 계속 사실은 그분들이 훈련하는 거 여러 번 해보셨지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쉽지 않은 그거를 하고 계신 것 자체를 칭찬해 주실 필요가 있고, 특히 아이들, 힘든데 이 시간을 네가 정말 꾸준하게 앉아서 하는 거 너무 멋지다라는 칭찬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좋은 자세가 됐더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칭찬을 계속 해주면서 해주시는 거 좋고요. 자, 이제 우리, 어, 유로 하모니 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겠죠. 여기 다 사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근데 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가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유로 하모니 파나독 사업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감동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우리 파나독 사업은 관리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나를 먼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성공은 어,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점점점 더 나를 좋아해 주는 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을 점점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고 또 우리한테 정말 좋은 유로 하모니가 있잖아요. 뇌훈련 하시면서 그렇게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막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분 초과했네요. 혹시 질문이나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 톡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무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채팅을 제가 못 보고 그것만 계속 봤어가지고. 아, 네,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따로 이렇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